오늘은 SK텔레콤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SK텔레콤이 올해는 그래도 좀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정적으로 SK텔레콤 주식을 가져갈 거고 배당을 받으면서 좀 투자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던 분들도 좀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SK텔레콤이 아직까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SK텔레콤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던 기업이었습니다. 사실 2000년대, 2001년도 때 이때는 닷컴 버블이다 보니까 요거랑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인터넷이 완전 세상을 지배할 거다. 새로운 기술, 그리고 당시에 뭐 네이버, 카카오, 넥슨 이런 기업들이 이때 발생을 했었죠. 구글 이런 기업들도 이때부터 좀 많이 성장을 하게 됐고, 그래서 SK텔레콤의 과거 찬란했던 이때 주가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요때 주가를 제외하고 보시면 SK텔레콤은 사실상 꾸준히 우상향을 하던 기업이었습니다. 물론 통신산업 자체가 뭐 2차 전지나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것들이랑 비교해서는 좀 성장성이 낮은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 상승의 퍼포먼스가 뭐 그렇게까지 가파른 건 아닙니다.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던 기업이었어요. 주가 상승이 꾸준히 일어났던 거랑 배당까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닷컴 버블을 제외하면 지난 20년 동안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던 기업이었어요. 심지어 외국인 지분들도 그렇게 빠지는 기업이 아닙니다. 꾸준히 뭐 40%, 요 정도를 유지하는 기업이었어요. 사실 통신산업이라는 게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의 총 상장 주식 수가 거의 2억 주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외국인들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은 1억 주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전기랑 가스, 유틸리티 산업을 하는 모든 기업들이 마찬가지예요. 통신 산업을 뭐 외국인들이 100% 보유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 산업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50%까지밖에 가질 수 없고, 그 점에서 본다 그러면 외국인의 소진율이 지금 88%입니다. 외국인들이 보유할 수 있는 최대 한도 내까지 SK텔레콤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만 보더라도 확실히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최근 주가 하락의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늘 과거에도 있어 왔었던 정부 규제 이슈였습니다. 최근에 추경호 부총리가 국제 밀 가격이 내렸으니까 라면 가격도 내려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나라 음식료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밀 가격이 꾸준히 우상향을 하다가 코로나 때부터 이제 공급망 붕괴 그리고 뭐 이상기후 현상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많이 꺾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밀 가격이 내리면 라면 가격도 내려야 된다라는 어찌 보면 좀 막말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자본주의 시대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기랑 가스 이런 것들은 대주주가 정부다 보니까 뭐 당연히 가격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음식료 기업들은 사기업이잖아요. 상장을 해서 투자자들이 주인인 회사에 이렇게 가격을 내려라 올려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은행 산업이랑 다르게 좀 정부 규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야 되는 산업이 아니라고 보는데 단순히 소비자 물가가 높다라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가격을 내려라 라고 말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튼 이러면서 최근 라면 주식들의 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뭐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이런 주식들이 갑자기 급락을 맞이했었죠. 특히 농심은 올해 들어서 14% 정도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삼양식품이랑 오뚜기 대비해서 뭐 해외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실적도 굉장히 잘 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퍼포먼스는 좋았습니다. 근데 주가 급락이 나타난 거는 마찬가지로 일어났어요. 보시면 농심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이 꾸준히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와중에도 갑자기 정부 규제 이슈가 뜨니까 주가가 급락이 나타났어요. 사실 음식료 기업들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많이 다뤘었는데 그때의 투자 아이디어는 지금 이익 상승 사이클이 온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미 라면이랑 과자 이런 제품 가격을 많이 올려놨는데 당시에는 원재료 가격이 올랐었던 때였거든요. 추후에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해외 수출이 잘 되면 영업이익 개선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게 바로 농심에 적용이 됐고 뭐 오뚜기 같은 기업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가 퍼포먼스는. 근데 이런 아이디어가 지금 통신주에도 정부 규제 이슈가 나타나다 보니까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된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식품업계 대다수는 제품 가격을 크게 인상을 했었죠. 뭐 오뚜기, 뭐 라면 제품, 많은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크게 인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래 봤자 밀 가격이 내렸으니까 이제 라면 가격도 내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음식료 기업들이나 통신주들 이런 기업들은 언제 돈을 버나요? 사기업들은 자고로 투자자들한테 돈을 유치받아서 이익 창출을 해서 요거를 고용을 일으키고 고용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경제 진작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식의 정부 개입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식료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통신 시장에도 이런 정부 입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정부 규제 이슈는 단기적인 노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꾸준히 이런 노이즈는 있어 왔었고
그때도 물론 주가 하락이 조금 있었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을 했었습니다. 한전이나 가스공사와 같은 정부가 대주주가 아닌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투자자들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곳들은 수익 창출이 최대 목적이기 때문에 가격 인하를 한다 그러더라도 어느 정도 보여주기 식으로 조금만 낮춘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거는 과거에도 꾸준히 있어 왔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점을 본다 그러면 SK텔레콤을 투자할 때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투자 포인트는 바로 배당금입니다. 주주환원 정책인데 SK하이닉스가 2021년도 뭐 요때쯤에 분할을 했었고 배당금이 그때 이후로 확 뛰고 있습니다. 지금 배당 수익률도 거의 7%대 정도이기 때문에 나는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은행 예금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다. 주가 상승의 퍼포먼스가 뭐 2차전지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그냥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SK텔레콤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유보율도 거의 한 8만 퍼센트 정도가 됩니다. 현금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에요. 배당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었고 지금 주가가 47,400원이니까 3,400원 정도면 거의 한 7%대 8%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요만한 투자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 반도체 주식, 2차전지 주식, AI 쪽,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주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분들한테 맞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분기 배당도 진행 중입니다. 주주 환원 정책을 뭐 괜찮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 중에서 SK는 그래도 그나마가 좀 핵심입니다. 주주 환원이 괜찮은 편이긴 합니다. 대기업들 뭐 CJ, 삼성, 현대차, SK, LG 이런 쪽에서 SK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입니다. 삼성, SK, 현대차가 뭐 주주 환원이 괜찮은데 LG 이런 쪽은 완전 주주 환원이 꽝이죠. SK도 지금 뭐 자사주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소각에 대한 이슈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SK가 뭐 왜 이렇게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사주가 25%씩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언젠가는 소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규모 자사주 소각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SK텔레콤한테도 좀 전이가 되면 좋겠어요. SK텔레콤은 분기 배당도 진행을 하고 있고 배당 성향도 거의 한 80%대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주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기업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배당금을 꾸준히 주기 위해서는 실적 훼손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SK텔레콤은 그렇게까지 실적 훼손이 크게 발생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실적은 괜찮게 나왔었습니다. 물론 요때 뭐 갑자기 이렇게 튀어오르고 떨어지고 했었던 때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SK하이닉스가 SK텔레콤 밑에 있었기 때문에 지분법에 따라서 반도체가 뭐 갑자기 좋을 때 나빠질 때 이럴 때 파도 쳤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SK하이닉스는 SK스퀘어 밑으로 갔기 때문에 SK텔레콤은 뭐 실적 훼손이 크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SK텔레콤은 음식료 기업들에 비해서 오히려 더 필수 소비재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터넷이 없으면 완전 못 살죠. 그래서 정부 규제는 그냥 단기적인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SK텔레콤을 투자할 때 진짜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는 부분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의 통신사 AT&T와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8% 주가 급락이 있었는데 당시에 고금리가 일어나다 보니까 통신비 연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통신비 연체를 하면 진짜 이익 훼손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 통신비 연체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연체를 하지 않습니다. 통신비뿐만이 아니라 대출도 연체를 잘 일으키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신용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이기 때문에 밥을 몇 개 안 먹더라도 통신비 연체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는 고금리가 거의 막바지에 달했기 때문에 금리가 앞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런 이슈에도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버라이즌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주가 급락이 있었는데 SK텔레콤도 물론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알뜰폰이 그쪽으로 치고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미국이랑 좀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은 통신 3사, 버라이즌, AT&T, T모바일 요 세 기업들 간의 점유율 싸움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알뜰폰과의 점유율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뜰폰은 기존 통신 3사의 망을 대신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실적 훼손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알뜰폰이 나온 이후로 알뜰폰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실적이 그렇게까지 안 좋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가가 안 좋을 거면 진작에 안 좋았고 실적이 안 좋을 거면 진작에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진짜 주가 급락이 일어난다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배당 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T&T랑 버라이즌 같은 경우는 현금 창출 능력도 좀 많이 떨어졌었고 점유율도 좀 안 좋아졌었고 이러다 보니까 배당 컷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SK텔레콤은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양호합니다.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배당 지원인 프리캐시 플로우도 지금 양호한 상태입니다. 고금리임에도 현금 흐름은 꾸준히 양호한 편이에요. 이 점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통신요금 관련돼서 연체를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 수 있죠. 보시다시피 2010년도쯤 요때부터 알뜰폰이 꾸준히 치고 올라왔는데 거의 지금 KT랑 LGU+랑 근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SK텔레콤, KT, LGU+ 실적이 그렇게까지 급락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주가는 꾸준한 편이고 현금 창출 능력도 꾸준한 편입니다. 안 좋을 거면 진작에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통신사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 제사통신사가 진짜 미쳤다고 갑자기 큰 돈을 투자해서 SK텔레콤, KT, LGU+를 따라잡겠다고 전국에 통신망 깔고 이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통신망을 대규모 깐다 그러더라도 요게 뭐 성장성 있는 산업이라고도 보기 힘들고 그냥 뭐 굳이 치킨 게임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실제로 들어온다 그러면 기존 통신 3사의 망을 대신 이용해서 뭐 알뜰폰처럼 사업을 하겠죠. 근데 그거는 뭐 굳이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튼 최근에 정부 규제 이슈는 과거에도 꾸준히 있어 왔었던 이슈였어요. 제가 4개월 전에 영상을 올렸었는데 당시에 뭐 SKT, KT, LGU+, 정부의 통신 요금 규제에도 사야 하는 이유라는 글을 남겼었습니다. 그리고 제4통신사, 뭐 새로운 통신사의 탄생, 요거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당시에도 뭐 요런 이슈는 예전에도 있어 왔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4개월 전이니까 지난 한 2월쯤이었네요. 지난 2월이니까 그때 주가 급락이 일어났었고 근데 그 후로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금 정부 규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과거랑 완전 똑같은 패턴이죠. 그래서 과거의 교훈을 삼아 본다면 꾸준히 노이즈는 과거에도 있어 왔었고 그럼에도 주가는 결국에는 우상향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SK텔레콤에 대해서 다뤄봤고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물론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기는 마련입니다. 근데 애초부터 SK텔레콤을 투자했었던 투자 아이디어 자체가 우리가 갑자기 뭐 크게 주가 상승이 많이 일어나서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 배당도 좀 노리고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었던 거잖아요. SK텔레콤이 이익 훼손이 그렇게까지 많이 일어나지 않는 한, 배당 컷이 일어나지 않는 한 투자 아이디어는 뭐 갑자기 팔 기업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